53년 동안 이 작은 병 안에 있는 모래를 저는 버리지 못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KPLC의 이기동입니다. 오늘은 서울 한강공원에서 여러분을 만나고 있습니다. 저 뒤에 한강 다리가 보이시는지 모르겠네요. 그리고 자전거 타고 계시는 분들, 또 저깅 하시는 분들 아침에 많이 보입니다. 지난 시간 저는 여러분께 질문 하나를 드렸습니다. 학교는 아이를 평가하기 위해 존재하는 곳입니까? 아니면 아이가 성장하도록 돕기 위해 존재하는 곳입니까? 그리고 그 질문 끝에서 제가 오랫동안 마음속에 품고 단어 하나를 말씀드렸습니다. 홍익. 오늘은 그 단어, 그리고 나아가 홍익인간이라는 교육 이념이 어떻게 제게 찾아왔는지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네, 한강공원이라서 지금 매미 소리가 굉장히 세게 나고 있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네, 한강공원에서 찍은 영상을 집에 와서 들어보니까 매미 소리가 너무나 강해서 영상을 다시 찍기로 했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방금 한강에서 언급한 단어 홍익. 오늘은 그 단어, 그리고 나아가 홍익인간이라는 교육 이념이 어떻게 저에게 찾아왔는지 그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아까 보신 한강 다리에서 걸어서 한 15분쯤 되는 동네에서 태어났고, 그 동네에 있는 그 한강 초등학교를 다니다가 미국을 가게 됐습니다. 어릴 적 한강은 여름 되면은 가족들이 물놀이를 하러 가고, 또 겨울이면은 또 강이 얼게 되면은 또 썰매와 스케이트를 타던 그런 곳이었습니다. 53년 전 11살이던 저는 미국으로 이민을 떠나기 전 한강을 다시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모래를 한 줌 주머니에 담았습니다. 왜 그랬는지는 지금도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무언가를 잊고 싶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53년이 지난 지금도 저는 이 모래를 버리지 못하고 간직하고 있습니다. 가끔 선생님들이 저에게 묻습니다. 홍익 교육 프레임워크는 언제 만드셨습니까? 그리고 왜 만드셨습니까? 사실 저는 홍익 교육 프레임워크를 만들려고 처음부터 계획했던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회의실에서 앉아서 만든 것도 아니고, 논문 한 편을 읽고 제가 또 시작한 것도 아닙니다. 저는 그냥 교실에서도, 또 교장실에서도, 그리고 지금도 늘 같은 질문을 해왔습니다. 오늘 내 앞에 있는 우리 학생들을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옳은 일은 무엇일까? 제가 영어로 자주 사용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Doing the right thing. 무엇이 가장 새로운 방법인가가 아니라, 또 무엇이 가장 인기 있는 프로그램인가가 아니라, 지금 우리 학생들에게 무엇이 가장 올바른 교육인가를 묻는 질문이었습니다. 돌아보면 저는 오래전부터 프레임워크를 만들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그저 좋은 교사가 되려고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교장이 되었을 때는 선생님들이 더 좋은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어떻게 도울 수 있을지를 또 고민을 했었고, 지금은 학교 현장은 아니지만 그 질문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지난 몇 년 동안 그 질문은 더 커진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지난 몇 년 동안 저는 IB와 함께 일을 하면서 한국의 여러 교육청과 학교를 만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인하대학교 교원 양성 프로그램에서는 현직 선생님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특히 지난 몇 년 동안 한국 교육을 바꾸고 싶어하는 수많은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학생 중심 교육을 이야기하고, 수업의 변화를 이야기하고, 또 평가의 변화를 이야기했습니다. 미래교육, IB, 인공지능, 디지털 교육,
학생 주도성, AI 평가, 미래 역량과 같은 많은 새로운 언어도 등장했습니다. 그 변화의 열정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저는 한 가지가 계속 마음에 걸렸습니다. 우리는 많은 새로운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있었지만 그 프로그램들이 어떤 교육을 향해 가야 하는지 보여주는 공통의 방향은 분명하지 않았습니다. 교육청마다 사용하는 언어가 다르고 학교마다 강조하는 것이 다르고 정책이 바뀔 때마다 학교가 향해야 할 방향도 달라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선생님들은 열심히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서로 다른 지도를 들고 같은 목적지를 찾아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때 저는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교육에 부족한 것은 또 하나의 새로운 프로그램이 아닐지도 모른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교육의 방향을 함께 바라볼 수 있는 하나의 나침반인지도 모른다. 저는 그것을 교육의 나침반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만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왜 가르치는지, 어떤 사람을 길러내고 싶은지, 그리고 어려운 선택의 순간마다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하는지를 함께 판단하게 해주는 나침반. 영어로는 프레임워크라고도 부를 수도 있겠지만 제게 그것은 하나의 모형이나 도표보다 교육의 방향을 알려주는 나침반에 더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몇 주 전 저는 뉴욕을 다녀왔습니다. 제가 교장으로 있었던 두 학교를 다시 찾아갔습니다. 은퇴하면서 저는 그 학교들에게 작은 장학금을 만들어 달라고 부탁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두 고등학교에 한 가지를 부탁도 추가로 했습니다. 성적이 가장 높은 학생에게 주지 말라고. 아이비리그에 합격한 학생에게도 주지 말아 달라고. 대신 9학년부터, 그러니까 이제 미국은 4년제라서 9학년이면은 한국 중학교 3학년과 같습니다. 그래서 그 학생들이 졸업할 때까지 4년 동안 가장 많이 긍정적으로 변화한 학생에게 주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처음 학교에 들어올 때는 자신감 없이 고개를 숙이고 다녔지만 졸업할 때는 자신의 가능성을 발견하고 다른 친구들을 도울 수 있게 된 학생. 저는 그런 학생을 찾아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 장학금의 이름이 flourishing입니다. 그 단어를 한국어로 옮기면 성장, 번영, 번성과 같은 말이 나옵니다. 하지만 어느 한 한국 단어도 제가 생각하는 flourishing의 의미를 온전히 담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억지로 번역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냥 flourishing이라고 부르기로 했습니다. 성공한 사람이 되는 것만이 아니라 자신의 가능성을 꽃피우고 다른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으며 자신 있게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 저는 그것을 flourishing이라고 생각합니다. 학교의 가장 중요한 역할도 성공한 학생을 만드는 것만이 아니라 한 사람의 가능성이 온전히 꽃필 수 있도록 돕는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매년 두 학교에서 보내오는 선정된 장학생들의 이야기를 읽어볼 때마다 저는 눈물을 흘릴 때가 있습니다. 그 학생들의 어려움을 이겨내고 자신의 가능성을 발견하고 대학으로, 직장으로, 어떤 때는 군대로 새로운 삶을 향해 걸어가는 모습을 읽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변화가 바로 flourishing입니다. 그리고 저는 나중에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오랫동안 IB에서 보았던 교육의 방향도 OECD가 최근 이야기하는 인간의 flourishing도 제가 뉴욕의 학생들에게 바라고 있었던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을. 그때 저는 조금 안심했습니다. 제가 혼자 걷고 있는 길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뉴욕에 있는 동안 저는 또 한 명의 제자를 오랜만에 반갑게 만났습니다. 15년 전 제주에서
초등학교 5학년 과학을 가르쳤던 학생입니다. 그 학생은 어린 시절부터 호기심이 참 많았습니다. 제가 뉴욕을 방문한 바로 그 주에 그 학생은 의사로서의 첫 걸음인 레지던트 생활을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축하해주고 싶어서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아마 많은 사람이 좋은 의사가 되라고 말했을 겁니다. 저는 그 학생에게 짧은 편지를 하나 써주었습니다. 호기심을 잃지 말아라. 따뜻한 마음을 잃지 말아라. 성장하려는 용기를 잃지 말아라. 영어로는 이렇게 써주었습니다. As you care for others, may you never lose the qualities that have always distinguished you. Your curiosity to keep learning, your compassion to keep caring, and your courage to keep growing. 좋은 의사가 되기 전에 좋은 사람이 되기를 바란다고 썼습니다. 한국으로 돌아온 뒤 문득 깨달았습니다. 제가 그 학생에게 바란 그 세 가지는 뉴욕의 장학생들에게 바랐던 것과 똑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교실에서 만났던 아이들, 학교에서 함께 했던 선생님들, 한국과 미국에서 만난 수많은 사람들에게 바랐던 것과도 같았습니다. 저는 40년 동안 서로 다른 답을 찾아다닌 것이 아니라 어쩌면 하나의 질문을 계속 붙잡고 살아왔던 것 같습니다. 교육은 한 사람이 자신의 가능성을 꽃피우도록 어떻게 도울 수 있는가? 지난 몇 년 동안 아이비와 한국의 교육청들 그리고 인하대학교 교연 양성 프로그램에서 일하면서 저는 이 질문을 개인의 질문으로만 남겨두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좋은 뜻을 가진 교사도 많고 변화를 원하는 학교도 많고 새로운 정책과 프로그램도 계속 등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각자가 서로 다른 언어로 교육을 이야기한다면 함께 같은 방향으로 걸어가기는 어렵습니다. 우리에게는 교사와 학교와 교육청이 교육의 목적을 함께 이야기할 수 있는 공통의 언어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새로운 정책이 등장하더라도 무엇을 받아들이고 무엇을 경계해야 하는지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필요합니다. 아이를 성적과 대학 진학만으로 바라보지 않게 해주는 방향이 필요합니다. 학생의 배움뿐 아니라 삶과 관계와 행복까지 생각하게 하는 교육의 나침반이 필요합니다. 40년 동안 쌓인 수천 개의 경험과 최근 몇 년 동안 한국 교육 현장에서 느낀 질문들이 조금씩 하나의 그림으로 이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한 가지 고백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미국에서 자랐기 때문에 홍익이라는 말을 불과 6년 전까지만 해도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아이비와 함께 한국의 여러 교육청에서 일하고 인하대학교에서 현직 교사들과 함께 배움을 나누면서 비로소 홍익인간이라는 교육 이념을 깊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웠던 것은 이 이념은 수백 년 동안 우리 한국 역사 속에 이어져 내려왔고 독립 후 대한민국이 새로운 나라를 세우며 교육의 방향을 고민할 때에도 그 중심에는 홍익인간이라는 교육 이념이 자리하고 있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저는 그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이것이 과거의 구호가 아니라 오늘의 교육에도 다시 살아날 수 있는 하나의 방향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홍익을 찾은 것이 아니라 홍익이 저를 찾아온 것입니다. 저는 오래전부터 그 방향을 향해 살아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만 그것을 함께 이야기할 이름과 언어가 없었을 뿐입니다.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한다는 홍익은 누군가를 이기고 경쟁하기 위한 교육이 아니라 한 사람의 가능성을 꽃피우고 그 성장이 다른 사람과 공동체에도 도움이 되도록 하는
교육을 말합니다. 저는 그 오래된 우리 교육의 언어가 오늘의 한국 교육에 필요한 새로운 나침반이 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홍익을 과거에 머물러 있는 구호가 아니라 오늘의 학교에서 사용할 수 있는 교육의 나침반으로 다시 그려보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홍익 교육 프레임워크의 시작입니다. 한강의 강물은 그때처럼 흐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의 백사장은 이제 없습니다. 53년 전 제가 한강에서 가져간 것은 모래 한 줌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돌아보면 이 모래는 제가 어디에서 시작했는지를 잊지 않게 해준 작은 나침반이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저를 시애틀로, 뉴욕으로, 제주로, 그리고 오늘 이 자리까지 데려온 것은 언제나 하나의 질문이었습니다. 미래를 생각하면서 내 앞에 있는 학생들을 위해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가장 올바른 일은 무엇인가? 40년 동안 학교도 바뀌었고 교육도 바뀌었고 세상도 참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나 아이들이 자신의 가능성을 발견하고 다른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며 자신의 삶을 꽃피울 수 있도록 돕는 일은 40년 전에도 중요했고 지금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어쩌면 AI 시대를 살아갈 아이들에게는 그 어느 때보다 더 중요할 것입니다. 오늘 저는 홍익 교육의 나침반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아직 그 나침반이 어디를 가리키고 있는지는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좋은 교육은 결국 4가지를 함께 품어야 한다고 믿게 되었습니다. 배움, 웰빙, belonging, 그리고 flourishing. 다음 이야기에서는 홍익 교육의 나침반이 가리키는 이 중심부터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왜 아이들에게는 배움만큼 belonging이라는 것이 필요한지, 왜 학생의 웰빙과 교사의 웰빙을 떼어놓을 수 없는지, 그리고 왜 교육의 궁극적인 목적을 flourishing이라고 부르는지 함께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I touch the future, I teach. 배움은 멈추지 않습니다. Learning never stops.